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킹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화점 소목 33포석에 대해 공부해 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바둑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해보는데, 오늘은 중간중간에 퀴즈 형식으로 문제도 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재미있게 저와 함께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좌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초반에서 바로 33 침입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대국에서 보면은요, 요즘은 애호가 분들 대국에서도 이렇게 33 침입으로 진행하는 것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걸침보다도 33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33 정석의 가장 기본 진행인데 수순도 짧고 외우기도 쉽죠. 진행하는 것은 쉽지만 이 정석의 특징은 추후에 돌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 백돌이 곤마가 돼서 몰릴 수도 있고 또는 두터움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일단은 이 진행은 서로 흑은 실리, 백은 약간의 두터움을 차지한 5대5로 호각의 결과입니다. 이 정석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일단락을 시키고 대각선 쪽에 또다시 33 침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날일자로 전개하면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칸 띄는 정석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한 칸 띄임을 두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이제 한 칸 띄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한번 선택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선택 한번 제가 선택을 3가지 정도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흑으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실전이라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이 3가지 선택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은 찌르는 수입니다. 자, 찌르는 수는 제가 방금 전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다라고 힌트를 드렸는데요. 어떤 점이냐면요, 축을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 바깥쪽을 끊으면 어느 쪽이든 끊는 쪽을 잡습니다. 이 정석으로 바꿔치기가 진행되었을 때 지금은 배석상 백이 유리합니다. 상변에 일단 좌측에 우군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두기만 하더라도요, 상당히 큰 모양을 좀 형성할 수가 있어요. 보통 바꿔치기에서 특히 이 정석은 배석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배석은 흑의 실리보다는 백의 발전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따라서 지금은 바깥쪽 끊는 것은 악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안쪽 끊는 행마를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때 축관계 발생을 지금 여부를 살펴보셔야 돼요. 축관계가 이제 연관이 있죠. 좌하 쪽에 정석의 배치가 좀 백에게 이제 축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행은 흑이 좋지 않습니다. 1번은 일단은 악수예요. 찌르는 수 자체는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백으로 한 칸 뛸 때는 이 축을 보셔야 되는 거죠. 축을 보고 축이 유리한 상황에서 가급적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칸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 두 번째는 미는 수, 여러분들 프로들 실전에서 많이 보셨죠. 늘었을 때 찌르고 이렇게 먼저 바깥쪽을 끊습니다. 똑같이 만약에 이렇게 안쪽을 끊게 되면 이렇게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중앙 쪽의 단수가 악수로 작용하고 있어요. 굉장한 악수죠. 그래서 바깥쪽을 끊어야 되는데, 원래 방금 전에 끊는 쪽 잡는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백돌이 무거워졌어요. 한번 중앙에 이 꼬부리는 수가 백을 굴복시키는 좀 흑으로서 굉장히 이득입니다. 백이 굴복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불만이고요. 그래서 안쪽을 이어야 되는데 흑도 이 한 점을 끌고 나올 수는 없어요. 몇 번 두다가 보면, 지금 두다가 보면은요, 좀 많이 눌리는 형태고, 지금은 막을 수가 있는데 막아서 이제 흑이 수상전을 하려면 백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젖히는 수가 안 됩니다. 바로 살아있고 늘어서 두자니 또 막아서 수상전에 여유가 있습니다. 궁도가 넓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흑은
한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데 이때 멋진 맥점이 숨겨져 있죠. 이 코붙임의 맥점으로 이렇게 돌을 버릴 수가 있는데 요 정석은 프로들 실전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두터움을 선호하신다면 흙으로 이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승률상으로 봤을 때는요, 베개 승률이 괜찮거든요. 조금이라도. 지금 5대5죠. 정확하게 5대5인데 괜찮은데, 그런데 막상 두었을 때 저희는 인공지능처럼 능수능란하게 그 상대방의 두터운 진영에서 타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오히려 이 정석을 선호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프로들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진행이 이제 정석이긴 합니다만 흙으로 미는 수가 당장 블루스팟은 아니지만 두었을 때 두터움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는 수도 여러분들 이제 취향에 따라 둘 수 있는 정답인 거예요. 네, 찌르는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자체로 악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보상에서 진행이 된 기저칩입니다. 자, 이 수도 또 다른 정답이에요. 바둑에서 정답을 한 가지만 놓고 보면 너무나 편협해집니다. 여러 가지 정답의 길을 열어놓는 게 좋은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 찌르는 수는 약간 악수예요. 하지만 미는 수와 젖히는 수,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전체 판에서 손 빼는 것까지 전부 가능한, 지금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죠. 블루스팟은 이곳입니다만 다양하게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절대 금기해야 될 행마가 있습니다. 바로 손 따라 두는 거죠. 막아서 두면 절대 이어서 받지 않습니다. 한번 젖혀둔 교환으로 이렇게 끊었을 때 기존에 일어났던 바꿔치기를 생각해보면 흙으로 굉장한 이득이에요. 이 교환이 백으로 어마어마한 악수거든요. 그래서 백은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축이 백이 유리해서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늘었을 때 지금 그냥 가만히 늘어두더라도요, 손을 빼면 이어서 두는 것이 굉장히 아프고 단점을 잡는 것이 큰 곳인데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만 제압을 해두더라도 여기서도 이렇게 제압하는 것보다는 좀 최대한 넓게 좀 효과적으로 모양을 새를 키워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지켜두더라도 흙이 6대4 이상으로 우세합니다. 좀 백이 많이 당했고요. 귀에 젖히면은 절대로 받아서 손 따라서 두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느 곳이 정답일까요? 자, 첫 번째는 있는 수. 있는 수는 어떨까요? 일단 약점을 단단하게 지켜서 보강했죠. 하지만 이 진행 자체로 약간 당했고요. 승률상으로는 2%가량 떨어집니다. 2%는 사실 거의 정답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를 둔다고 해서 승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수다라는 거죠. 하지만 최선을 추구한다면 이 수는 아닙니다. 9점 정도 드릴게요. 자, 만약 이 자리를 두면 어떨까요? 이런 모양 많이 보셨죠?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금기행마예요. 손을 뺐을 때는 이 자리가 좋은 곳입니다. 젖히더라도 막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상대방이 젖혔을 때 단순하게 지키는 것은 이렇게 느는 자리를 상대에게 당했을 때 찔러서 끊는 수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 수는 지금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수인 거예요. 네, 도저히 지금 상황에선 둘 수 없는 수고 여기서의 정답, 마지막 세 번째 미는 수였습니다. 기보의 진행이고요. 만약에 이 수를 여러분들께서 바로 일감으로 떠올리셨다면 1급 이상의 수준이십니다. 자, 2점이 생각보다 가벼워요. 지금도 찌르면 여전히 약간 악수라고 보는 게 여전히 끊어서 이렇게 2점을 잡는 것은 굉장한 중복이고 오히려 아까보다도 더 손해죠. 흙이 좀 중복입니다. 미는 곳 대세점까지 상대방에게 선점을 당했고 한 번 더 지킨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안쪽을 끊는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잡아서 충분히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의 승률이
좀 보시면 62% 정도로 우세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요. 네. 물론 아주 쌓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6대4 정도면. 하지만 끊는 것은, 버리는 것은 흙도 크게 잡아서 100을 이제 공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끊는 쪽을 잡게 되는데 지금은 흙이 약간 무리스러운 결과예요. 그래서 찌르는 것은 보류를 하고 여기서는요, 그냥 가볍게 손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도 이 두 점을 이어서 무겁게 살리지 않고 밀면서 중앙 쪽의 셀을 확장하는 거예요. 지금 상변 쪽의 셀을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점은 가볍게 보고요. 자, 이런 부분전에서 정석의 그런 선택이 기로에서 한 수 한 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더 정석에서 자세하게 드리는데 중반전으로 넘어가면은요, 그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채널에서 보통 이제 포석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바둑이 참 어렵죠. 손을 빼니까 중앙이 한 칸으로 뛰면서 우변의 흑셀을 견제하면서 또 상변의 셀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손을 빼고 진행을 하는데 이제 상변의 세력이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래서 뭔가 들어가고 싶은데 갈라치기에서 벌려가는 것은 굉장한 손해입니다. 보통 갈라치기를 하면은요, 옛날하고 달라진 점은 무조건 귀 쪽으로 지키면서 굳히면서 다가와요. 변으로 다가오는 비율이 지금 이거보다도 간격이 훨씬 넓은 상황에서도 변 쪽으로 거의 두지 않습니다. 거의 다 웬만해서 귀로 가요.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만큼 귀의 가치, 귀의 실리의 가치를 크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갈라치기를 간다면 아마 승률상으로는 꽤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네요. 네. 저도 약간 좀 편견이 있죠. 한 5%, 6% 이상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2.4% 떨어집니다. 네, 지금도 귀 쪽으로 가죠. 자, 여기서 이제 걸침이 등장을 하니까 협공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 드립니다. 흙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실게요. 여기서 첫 번째는 3-3, 양걸침, 한 칸. 요 정도로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3입니다. 그러면 100은 막아서 선수를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정석으로 진행이 되는데 당장 이렇게 두더라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주도권은 100에게 있죠. 지금 보시면 승률적으로 100의 승률이 지금 6대4까지 올라갔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게 3-3침입의 그 수가 아주 평범해 보이는데 막상 두었을 때 7% 떨어지네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3-3 침입하는 것은 어떤 때는 또 정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석이 항상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뭔가 지금 흙의 배석이 전체적으로 눌려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3-3 정석이 물론 알기 쉽긴 합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감점이 되는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양날을자 걸침. 그러면 이제 보통 붙여서 진행을 해서 이런 진행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또 이쪽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붙여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호구를 쳐서 진행하네요. 저도 미리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복잡해지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늘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사실상 이것도 거의 호각이네요. 네, 100의 승률이 55% 정도로 지금은 54에서 55% 정도로 역시 만만치 않은 결과입니다. 자, 이런 수는 사실은 저도 아직은 두어본 적이 없는데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서도 한 점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밀어서 받아주면 이 자세가 좋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늘어서 복잡한 싸움으로 전개되는데 이 진행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매 변화를 전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감각으로 늘어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붙이게 되면 젖혀서 이었을 때 자세가 제격이죠.
그 상변의 모양이 입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은 3-3 침입해서 이정석의 진행이 나왔을 때 백돌의 위치가 좋은 상황이면 흙으로선 약간 손해라는 건데, 흙도 막상 백의 그런 두터움을 그 좌쪽 정석에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흘러나오고 있는 나를자의 한 점이 백의 두터움을 또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둘만하네요. 네, 무난한 진행입니다. 그리고 애호가부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 한 칸은 어떨까요? 한 칸은 두었을 때 4.4% 가량 승률이 떨어집니다. 두고 나서 이렇게 씌우는 수가 성립해야 되는데, 끊었을 때 지금 보시면 우측의 백돌이 뭔가 싸움에 있어서 좀 우군 역할을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 한눈에 보더라도요, 뭐 막는 수는 젖혀서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건너가는 수도 남아 있어서, 네, 이 싸움은 흙이 조금 곤란해 보이는, 네, 현재로서는 이 수가 돼야 되는데 끊었을 때, 지금처럼 배석이 좋을 때는 바로 끊어서 싸우실 수가 있어요. 이게 끊었을 때 이 싸움은 지금은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네, 만약 늘게 되면 또 흙의 약점도 남아 있어서 백이 좀 쉽게 수습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6대4 정도로 백이 우세하고요. 자, 그래서 한 칸은 항상 띄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들어가거나 또는 씌우거나 하는 수가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측의 배석이 백이 두터워요. 그래서 한 칸보다는 여기서는요, 나를자가 더 낫고, 세 가지 중에서는 나를자가 제일 나은데, 네, 그런데 문제는 정답은 사실은 보기에 없었어요. 보기는 손 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보셔야 되세요. 여러분들께서 바둑을 두실 때 예전에는 모르면 손 빼라, 이런 격언대로 이제 막연할 때 손을 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떤 막연함이 아니라 전략적인 차원에서 손 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략적인 것은 뭐냐면요, 어떤 걸 뜻하냐면, 손을 빼고 진행을 했을 때 백이 이 흙 한 점을 가져가려면은 붙이는 수가 떠오르잖아요. 이 붙이는 수가 좋지 않은 수예요. 지금은 물론 이런 모양이 좀 흙돌이 이런 데 와 있을 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왔을 때 많이 제압하는 차원에서 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압은 안 됩니다. 끼워서 있게 되면 귀에서 쉽게 살아갈 수 있는 형태예요. 보통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하지만 아무 돌이 없을 때는 오히려 이제 손을 빼고 진행을 했을 때 바로 붙이질 않아요. 붙이면 실속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귀에서 쉽게 살아버리고 또 붙이는 약점도 남아있죠. 그리고 뒷문도 열려있어요. 그래서 백은 둔다면 이 한 점을 붙여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3-3을 지켜서 오히려 상대의 돌을 이제 곧말을 유도하면서 이렇게 귀에 실리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뺀다고 해서 붙이는 수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손을 빼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선택지 가운데 제가 이제 보기를 3가지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맞히셨다면은, 네, 가장 무난하지만, 만약에 이 3가지를 벗어나서 나는 손을 빼는 것을 떠올리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고수이십니다. 손 빼는 것이 정답이에요. 네, 기호상에서 손을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붙이는 수도 가능하네요. 네, 이런 것도 너무나 이렇게 두고 싶은 장면인데, 이 치받는 수가 악수라고 하고요. 네, 저도 한번 이런 붙이는 수 배워서 사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바로 붙여서 늘어가는 수. 이렇게 늘면은 받질 않을 것 같아요. 귀 쪽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귀에서 한 점을 가져갔을 때 이렇게 이제 밀어가는 자세가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밀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이 우세하고요. 자, 계속해서 기보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빼는 것이 보기에 없는 정답이었어요. 자, 이러니까 다시 또 침투를 해서 이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죠. 백은 곤마이지만 서둘러서 이 석점을 탁
사계를 하지 않아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모양이 탄력이 많기 때문이에요. 잠시 뒤에 나오지만 뭐 서둘러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뭐 이런 한 칸이나 눈목자나 도망간다면 눈목자 좀 많이 나오는데 네, 보통은 흙이 이렇게 한 칸의 돌이 왔을 때 두는 경우는 있어도 그냥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발이 느리고요. 또 이런 씌우는 수는 당장 끊겨서 지금은 곤란해요. 또 우군이 하나 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씌우는 수는 네 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네 돌이 있을 때 이렇게 씌워가는 작점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상대 돌이 왔을 때는 잘 두지 않습니다. 끊기는 수 때문에 그렇고요. 자, 아까 제가 탄력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흙으로 이제 100석점을 공격한다면 아마도 10중 8구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저도 인공지능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모양을 왜 입구자를 둘까? 이 모양은 너무나 기본적인 형태가 돼버렸죠? 요즘 인공지능 시대. 왜 나를자를 두지 않을까? 너무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검토를 해보니까 나를자에서 바로 붙여서 응징을 하는 수가 제격입니다. 네, 이 수 꼭 알아두세요. 만약에 한 점을 잡으면 두 점 머리를 이렇게 맞게 되고요. 이 행마 자체가 흙에게 약점이 남아서 부담이에요. 자체로 백이 좀 쉽게 중앙으로 탈출이 됩니다. 만약에 이어서 진행을 하면은요, 귀에 젖히는 수가 실리삭으로 굉장히 크고요. 단수까지 한번 친 상태에서 호구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점 이어서 두면은 이 들여다보는 자리가 급소해요. 전체가 또 미생이기 때문에 지금은 호구로 탄력 있는 행마를 하면서 자세 잡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으로 나오고 싶은데 중앙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은 또 실속이 없어요. 이런 급소 맞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호구를 쳐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은 좀 탄력 있게 좀 안정적으로 완생의 형태를 갖출 수가 있고요. 백의 승률이 조금이라도 상승한 결과입니다. 승률상으로 알아보면 64% 정도네요. 자, 이렇게 나를자로 씌우는 수가 일감이지만 이 붙이는 수가 바로 대응하는 멋진 착점이 되고요. 꼭 알아두세요. 여기서는요, 부분적으로 입구자가 정수입니다. 자, 이런 모양 또 많이 나오죠. 좀 탈출하는 데 있어서 바로 붙여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100도 양쪽으로 혹돌이 와 있으니까 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도 상형 100점 나옵니다. 느는 것은 무거워요. 행마가 먼저 찝어서 응수타진을 하는데 이때 흙은 이쪽으로 있게 되면 똑같이 젖혀서 응수타진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백으로 좀 쉽게 좀 탈출이 되는, 상대방에게 약점을 남기면서 좀 탈출이 되는 아주 멋진 행마가 돼요. 배석에 따라서 흙도 이렇게 이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변 쪽에 실리가 클 때, 좀 실리를 키우고 싶을 때 호구보다 있는 수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어떤 때 이어야 되는지, 어떤 때 호구를 쳐야 되는지 저도 항상 헷갈려요. 예, 정답은 없는데, 그러니까 배석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런 배석을 잘 보는 센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호구를 치니까 젖혀두었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끊으면 안 됩니다. 끊게 되면 이었을 때요, 늘게 되면 이 귀에서 젖히고 꽃놀이패가 일어나게 돼요. 예, 단수를 치게 되면 또 팩감까지 사용해서 따냈을 때 벌써 바둑이 끝났습니다. 99%예요. 이 한 수로 바둑이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 이 약점 때문에, 이 젖히는 약점 때문에 흙은 백을 이렇게 끊어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늘어서 받아주게 되는데 뭔가 중앙으로 상대방을 쉽게 좀 탈출하게 해주면서 당한 느낌이 들지만 실리적으로는 흙이 변 쪽에서 좋은 모양을 갖췄어요. 그래서 실리상으로는 오히려 흙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백은 좀 쉽게 좀 백도를 수습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모양이 이 정석 후에 정석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계속해서 기보상의 진행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칸 뛰면 악수 없다 해서 한 칸 뛰고요. 만약 지금 단수를 친다면 이때는 이어서 받지 않습니다. 그럼 백돌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져요. 이 단수 한 방 요 맞는 자리가 원래 급소거든요. 이런 모양 항상 좋은 모양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좋은 모양 유지하면서 백돌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지금은 특히 오히려 이 저침을 당했을 때도 공격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백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흑마가 됩니다. 지금은 바깥으로 치고 따낼 때 이렇게 한 칸으로 이 정도로 진행을 해서 두게 되면 한 점 잡는 거에 비해서 또 반대편에 흑 2점이 약해졌기 때문에 흑으로는 약간 악수예요. 그래서 약점이 있지만 당장 끊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칸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백도 이런 약점 이어서 지키면 굉장히 무겁고요. 지킨다면 호구가 좋은데 호구로 지키기 전에 먼저 이렇게 탄력을 구하는 흑마를 많이 둡니다. 이런 거 프로들 바둑에서도 보면 많이 나오죠. 자체로 좀 탄력이 생겼고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다고 보고 손을 빼서 진행을 합니다. 보통은요. 지금은 호구로 못 살았기 때문에 흑돌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호구로 탄력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정수네요. 지금 기보상에서는 젖혔을 때 받지 않고 손을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위를 붙여서 진행을 했고요. 좀 요런 정석은 지금 배석을 항상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배석의 지금 특수성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수순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정석의 수순을 외워서 두는 것을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런 거 지금 보시게 되면 왜 이렇게 두는 거지? 한 수 한 수 참 어렵잖아요. 근데 배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도 이렇게 느는 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곳을 만약에 3-3 침입을 하면 좀 상변 쪽에 백의 세력이 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런 곳도 젖히는 수도 제가 알기로는 가능해요. 끊었을 때 늘게 되면 이런 바꿔치기가 일어났을 때도 백이 우세합니다. 물론 끊는 약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바꿔치기로 진행이 되더라도요. 백의 실속이 좋아요. 그래서 3-3이 잘 안 되고 여기서 이제 그냥 3-3 침입을 하면 이제는 이렇게 둘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단수 치고 지금 호구 쳐서 진행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상변의 모양이 좀 입체적이죠. 끊더라도 돌을 버립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조금이라도 우세합니다.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요. 자, 여기서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좌상 쪽의 정석의 진행을 정석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변에 흑돌이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늘어서 진행을 했고, 여기서도 이 수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 수도 한 점 끊겨서 잡히는 형태인데 왜 이렇게 둘까요? 선수 잡으려고 이 자리를 두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두면 2점이 잡히는 것이 크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후 선수가 흑에게 돌아오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두는 거군요. 놀랍습니다. 이런 발상 어렵죠. 네, 그러니까 흑도 또 잡지 않고 여기서도 상변도 미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수가 훨씬 더 강력해 보이네요. 나오면 끊어서 네, 싸움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끊는 약점도 남아 있어요. 끊어서 네, 바꿔치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수는 실전에서 둘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신진서 구단 정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기사들은 알아도 못 둘 것 같네요. 네, 너무 안 떠오르고 너무나 이런 바꿔치기의 그런 가치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다시 흑은 2텀을 가지고 백 좌하 쪽에 백도를 좀 공격을 해보고요. 백도 자, 이제는 호구가 아니라 평범한 수가 아니라 붙여서 탄력을 구합니다. 여기서도 왜 안 젖힐까요? 젖히게 되면 따라 젖혀서 이렇게 되면 들여다보는 수가 남아서 와, 이런 수 어떻게 두나요? 너무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중반전으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공지능 기보집을 놓아보면서 자꾸 그런 발상을 깨주는 거예요.
이렇게 둘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셔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실력적으로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수들도 사람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수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니까 여기까지 기보상에 진행이 되었어요. 네. 수수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기보는 지금 사진상에는 지금 제가 아직은 찍지 않았는데 따끈따끈하게 최근 만든 화점 소목 33. 제가 이전에도 2023년도에 첫 번째 만든 기보집이 화소산 포석이었어요. 왜냐면 프로들이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포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화소산 포석을 제일 먼저 만들었었는데 2025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인공지능으로 만든 기보집이에요. 그러니까 최신에 만든 기보집이 좀 더 정확하고 좋은 수들을 많이 보여주겠죠. 제가 이제 만든 화점 소목 33의 포석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기보집이고요. 가장 무난하면서도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정석의 진행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죠. 그래서 정석으로 보통 시작이 되고 정석에서 파생되는 변화들까지 전부 배우실 수가 있어요. 기보를 놓아보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들 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보집 구매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기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바둑이 진심이신 분들 연락 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